예, 지금부터 이경근 학생의 석사 논문 발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참여해 주신 김종성 교수님, 또 정준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발표자는 준비되었으면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노트는 삭제해 주세요. 노트. 네, 거기 보면 오른쪽 마우스 하면 노트 삭제할 수 있는 게 있죠. 잠시 화면을 좀 전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대학교 로봇시스템연구실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이경근입니다. 제가 발표드리게 될 내용은 소실전 및 장애물각을 이용한 밸런싱 모바일 로봇의 자율주행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자율주행 기술 적용 분야와 연구 단계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선행 연구했던 자율주행 기법인 VPOA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이를 이륜 밸런싱 로봇에 적용했을 때 생기는 현상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이란 말 그대로 베이클이 스스로 판단해서 알아서 주행하는 것으로, 구성 요소는 그 운행 범위에 따라서 로컬이나 글로벌로 두 가지로 나뉘고, 연구 단계는 총 6단계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철도, 항해항공, 자동차, 모바일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로봇 분야에서는 운송, 관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선행 연구된 모바일 로봇 자율주행 기법인 VPOA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VPOA는 소실전과 장애물 각에 의해서 구현되는 자율주행 방법으로, 기존 알고리즘들인 VFH, TWA 등 알고리즘에 비해서 좀 더 사람이 움직이는 듯한 주행 특성을 가지면서 장애물 회피에 최소한의 움직임을 가집니다. VPOA 알고리즘은 소실전 방향과 모바일 로봇의 진행 방향 사이 각도인 VP 앵글, 그리고 로봇 측면 방향과 가장 가까운 장애물 방향을 이루는 OT 앵글, 그리고 그것을 묶어주기 위한 회피 가중치 KOT, 이것을 이용해서 조향각인 파이스티어를 만들고, 이것이 0이 되도록 제어해서 자율주행 모션을 구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 연구된 그 연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장애물 회피 모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륜 역진자 로봇에 이를 적용했을 때는 로봇의 피치 운동이 경로 인식과 장애물 회피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로봇의 피치 운동은 경로 인식을 위한 소실점 추출이 제대로 되지 않게 만들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장애물 같은 경우는 검출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 빨간색 선들로 표현된 장애물이 검출되다가 피치 운동에 따라서 안 되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이륜 밸런싱 로봇에 VPOA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로봇의 피치를 바탕으로 소실점 추출과 장애물 회피 성능을 개선해서 최종적으로 모바일 로봇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피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두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로봇의 경로 추종을 위해서 피치 운동이 존재하더라도 정확한 소실점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예심 때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인데, 카메라의 피치 운동에 의한 영상을 캘리브레이션하고 비슷한 부분들을 특이점 비교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추출했을 때 훨씬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이제 소시점 추출이나 이런 것들이 쉬워지는데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가변 ROI는 이에 비해서 영상 보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촬영된 영상이 흐려지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이미지를 변환하는 데 있어서 연산량이 저런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연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경계 추출이 조금 더 잘 된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 소실점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 VPOA 방법은 로컬 패스를 얻기 위한 것이고 방향에 대한 선택은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글로벌 패스나 아니면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전 스텝의 소실점과 비슷한 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글로벌 패스와 연동은 전에 언급해 주신 ROS 환경과 통신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실점 추출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보통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저희도 활용한 것은 란삭 알고리즘인데 이것은 검출된 경계 직선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직선이 따르는 소실점을 주 소실점으로 선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주행하던 방향과는 관계없이 조금 더 많은 직선이 검출되는 지금 예시로 든 사진에서는 66%로 검출이 된 소실점을 베니싱 포인트 2를 주 소실점으로 선택하였지만 실제로는 베니싱 포인트 1을 따라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1을 선택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제안하는 주 소실점 선택 알고리즘은 기존에 주행하던 방향이나 아니면 글로벌 패스가 주는 방향에 제일 가까운 소실점을 주 소실점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변 ROI 적용입니다. 이음 밸런싱 로봇은 계속 주행 중에 피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피치가 변화하여도 항상 일정한 영역에 대해서 소실점을 추출하여야 소실점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변 ROI는 로봇 피치에 의해서 화면이 변하더라도 화면 안에 관심 영역을 A, B, C와 같이 일정한 부분만을 추출해서 영상이 일정한 부분이 처리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것과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에 적용되어 있는 OIS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것과 유사합니다. 가변 ROI는 ROI를 카메라보다 좀 더 작은 시야각 감마를 갖는 가상의 카메라가 촬영한 이미지로 가정을 하고 피치 운동을 한 만큼 카메라의 시선 그 1번 직선이 피치 운동을 한 만큼 ROI의 시선인 2번을 보상해 주어서 ROI 시선 2번이 항상 일정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경계의 직선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상 세로 길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 처리가 가능한 피치 운동의 범위는 제한이 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영상이 기존보다 더 짧아지기 때문에 직선 추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가변 ROI 선정 효과는 다음과 같이 로봇 피치가 변화하여도 항상 일정한 부분의 영상이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실점 추출의 강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하는 HV 필터입니다. 비슷한 연구로는 실내나 아니면 좀 더 인공물이 많은 통제로 환경에서 소실점을 검출해서 이를 통해서 현재 카메라 자세를 추정하거나 자이로 센서 요방향 드리프트 보정을 위해서 소실점을 활용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반대로 카메라 자세로부터 소실점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필터를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버티컬 필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실내나 인공물이 많은 야외 환경에선 지면에 수직 물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체들의 경계는 소실점 추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 하고, 기존에는 로봇이 피치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직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출된 경계 직선들의 기울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구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치 운동이 존재할 때는 가운데 있는 그림과 같이 실제로 지면에 수직인 직선들이 이미지 내에서 각도가 변화하게 되며, 이를 고려해서 좀 더 보수적인 각도 값으로 경계의 직선의 기울기를 제한하게 될 경우에는 올바른 도로 경계까지 검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좌측 그림 같이 좌측 그림의 우측 경계는 조금 더 수직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미지 내에서 수직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계들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지면의 수직인 경계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지면의 수직인 직선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공간상에서는 서로 평행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실점의 특성에 따라서 이미지 내에서는 하나의 소실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실점 PV를 지나는 직선을 수직 방향인 물체의 경계선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이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출된 이미지 직선에는 양자 오차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완벽히 PV점을 지날 수가 없으며, 따라서 검출된 직선과 소실점 PV 사이 거리가 저희가 정하는 필터 스레스홀드 TV보다 작으면 수직인 물체의 경계선을 판단하여서 제거하게 됩니다. 이를 선정할 때는 피치 운동을 고려해서 피치 운동 범위 내에서 모든 수직 방향의 직선이 제거되게 하면 되는데, 이 필터를 적용하였을 때 결과는 다음 그림 가운데 그림과 같이 구현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를 이용해서 필터를 했을 때는 좌우측에 수직인 직선이 남아 있고 가운데 결과에서는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좌우측 복도 경계 중에 우측 경계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를 구현해서 필터 효과를 보기 위해선 TV 값을 크게 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따라서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필터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활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내의 점은 하나의 방향 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간단하게 빔 프로젝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프로젝터에서 비춰진 이미지의 한 점을 프로젝터에서 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이 조금 깨진 것 같은데, 그냥 진행합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검출된 경계 직선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뽑아서 이것을 외적한 벡터 L과 지면의 수직인 벡터인 N3가 서로 수직할 경우에는 이것이 지면에 실제로 수직한 경계의 직선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 역시 완벽하게 수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벡터 N3와 L을 포함하는 평면 버티컬 플레인을 그린 후에 가운데 그림과 같이 벡터 L이 필터 에리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수직인 직선으로 판단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이 필터 에리어 역시 원하는 피치 운동 범위 안에서 수직인 직선이 전부 제거되는 값을 찾아서 정하게 됩니다. 이를 적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수직인 직선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실점 검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호리존탈 필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브나 갈래길 같은 환경에서는 소실점을 찾는 과정에서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방향의 경계 교점을 선택해서 잘못된 소실점을 추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평지에서 모든 소실점이 지평선 위에 존재한다는 특성과 카메라 자세를 이용해서 이러한 소실점들을 걸러내게 됩니다. 로봇 자세를 통해서 로봇이 장착된 카메라 피치를 알 수 있고, 카메라 피치에 따라서 이미지상의 지평선이 어디 정도에 나타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면의 평행한 벡터, 이미 서로 다른 지면의 평행한 벡터 두 개를 이미지 평면 위에 점으로 변환한 후에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지평선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검출된 소실점이 여기서도 역시 완벽하게 지평선 위에 존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이미지 지평선에 필터 스레스홀드 TH보다 가깝게 검출된 소실점만을 올바른 경로 소실점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소실점들을 제거합니다. 이 TH 값을 설정할 때에는 이미지 해상도나 아니면 검출되는 직선의 노이즈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적용하였을 때의 비교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계 한쪽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원래 올바른 소실점이 검출되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검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소실점이 흔들리면서 검출이 되지만 우측 같은 경우는 노란색 선 지평선 위를 따라서 검출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한쪽 경계가 사라진 상황처럼 영상 내에서 소실점이 검출되지 않는 그런 순간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에 소실점을 지평선 위로 이동시켜서 다음 스텝에서 검출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스텝에서 소실점 Y좌표를 변경해서 추정하여 줍니다.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급격한 피치 움직임이 생겼을 때 좌측 같은 경우는 소실점이 제대로 된 위치에 존재하지 않지만 세로 방향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원래의 소실점 위치와 비슷한 곳으로 이동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선 내용을 이륜 밸런싱 로봇에 적용한 주행 및 실험 과정 그리고 결론입니다. 먼저 가변화의 선정 실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치 운동이 존재하더라도 빨간색 박스 영역이 일정한 곳을 바라보게 되며 가변화의 미적용 시에는 좌측과 같이 경계가 검출이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존재해서 소실점이 흔들리게 되지만 적용 시에는 안정적으로 경계가 추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티컬 필터 실험 영상입니다. 피치 운동을 하는 경우에 그 노란색 박스 부분은 경계를 더 많이 검출해서 해당 부분으로 좀 더 흔들리는 경향이 보이지만은 우측 같은 경우에는 경계 방향 직선만 검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호리존탈 필터의 실험 결과입니다. 직선 경로는 소실점 추출이 쉬운 구간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곡선 구간이나 지면에 서로 다른 방향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적용 시에 비해서 훨씬 정확하게 소실점을 추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적용한 주행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터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직선 구간에서 차선과 곡선 차선과 직선 차선이 만나는 구간을 순간 소실점으로 판단해서 코스를 이탈하였지만 적용 시에는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주행하는 모습입니다. 타일로 이루어진 원형도로도 마찬가지로 필터를 미적용하였을 때는 로봇이 경로를 이탈하게 되나 우측 필터를 적용하였을 때는 계속해서 경로 방향으로 진행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육상 트랙을 주행한 영상입니다. 트랙이 지금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약간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좌측으로 좀 더 쏠리는 양상이 있지만 계속해서 직선 방향을 따라서 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앞쪽에 곡선 구간의 트랙을 향해서 가고 있고 곡선 구간에 진입할 경우에는 곡선 방향을 따라가다가 직선 트랙이 있기 때문에 그 직선 트랙 방향을 조금 더 빠르게 좀 더 급하게 커브를 보이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아까 앞서서 언급한 주 소실점을 선택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이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애물 회피 과정을 연동하였을 때의 영상입니다. 경로 방향을 따라서 주행하면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주행 양상을 보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밸런싱 로봇은 피치 운동이 크기 때문에 이 피치 운동을 고려해서 영상 처리를 하였으며 경로 주행을 위해서 필요한 소실점 검출의 강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미지 내에서 점과 로봇으로부터 방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서 추후에 주 소실점 추출, 소실점 미검출 상황에서 방향 선정 등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육상 베이클이나 아니면 모든 이제 육상 베이클이나 드론 같은 그런 베이클들은 전부 피치 운동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영상 처리 결과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사로에서는 경로 소실점이 존재하는 지평선의 높이가 달라지고 저희가 실험할 때는 주행 가능 영역이라는 그러니까 로봇이 존재할 수 있는 주행 가능 영역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물 센서 없이 카메라만으로는 완벽하게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주 소실점을 선택하는 실험은 아직 진행하지 못하였고 장애물 회피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개선 사항이 부족했지만 이는 추후에 글로벌 패스와 연동할 때 장애물 맵을 제공받아서 장애물이 순간적으로 검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치 운동 상황을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적절히 맞춘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심사위원들의 코멘트를 붙여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에 석사 논문 원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더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정준호 교수님부터 코멘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소실점을 찾는 과정에서 지금 필터를 버티컬 라인 필터하고 호리존탈 라인 필터를 쓰는데 예, 내가 지금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그 필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소실점이 여러 개 생길 때 네, 그 여러 개 생긴 소실점들 중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를 쉽게 배제하기 위해서 그 버티컬 혹은 호리존탈 필터를 쓰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목적이 아닌가요? 주로 소실점, 주 소실점 말고 다른 소실점들을 걸러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아예 소실점 후보가 될 수 없는 점을 소실점으로 추출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정형적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직선인 구간이 많고 아예 지면에 수직인 구간도 많고 해서 그러한 직선들은 좀 더 쉽게 제거 가능한데 곡선 구간 같은 경우는 그 곡선의 접선 하나하나가 전부 경계 방향의 직선이 되고 이러한 것들 중에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직선들을 추출해서 그 교점을 소실점으로 판단을 하였을 때 그 경우에는 이것이 소실점이라고 추측하였지만 소실점이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호리존탈 필터를 사용한 것이고 버티컬 필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으로부터 검출한 이미지 내에서 지면의 수직인 직선들은 아예 경로 방향 소실점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를 제거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 그 영상 처리만으로 주행하는 것을 영상 처리만으로 주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그런 수직인 직선들을 판단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 수직인 직선들을 장애물로 판단해서 그것을 회피하는 그런 연구도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하고 지금 내가 결론에서 조금 헷갈려서 그래요. 예, 마지막 결론에 보면 결론 좀 슬라이드를 보는 게 어떨까요? 예,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슬라이드를 띄우고 네, 여기 보면 소실점이 여러 개 검출되었을 때 주 소실점 선택을 위한 방안 추가 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주 소실점이 여러 개 생기는 거를 방지하는 목적의 필터라기보다는 예. 아예 소실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더라도 그러면 지금 알고리즘을 거친 후라도 소실점이 여러 개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평면에 존재하는 그런 라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주 소실점을 선택하는 방법을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안 됐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검증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이제 배제를 하였고 이전 슬라이드 중에 몇 번째더라? 예. 이런 식으로 주 소실점 선택 알고리즘 자체는 기존에 주행하는 방향은 소실점에 제일 가까운 방향이나 아니면 글로벌 패스로부터 로봇이 가야 할 디자이어된 방향에 제일 가까운 소실점을 주 소실점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금은 글로벌 패스와 연동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검증하는 것은 조금 모자랐으며 이전의 소실점 방향을 사용하는 것도 아직 그 검증 실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검증의 문제로 일단 네. 듣고요. 질문이 또 있긴 한데 예. 조금 있다가 다시 드리고요. 저는 네. 일단 이번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네, 김 교수님. 네, 다 특별한 건 없고, 이게 이제 카메라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륜이니까 이게 피칭 모션이 많이 생겨서, 예. 이제 카메라가 사람 따지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 이제 지면을 보는 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이건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 좀 카메라 그거가 엔다면 좀 자세를 카메라를 이렇게 항상 수평을 보게 하면은 이런 문제 많이 사라지지 않나 혹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참고로 얘기하면 이제 저기 유튜브들 들고 다니는 김불 예. 그거를 좀 설치해 보라고 얘기했었는데 김불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흔들림이 줄어들죠. 그래도 이건 근본적으로 만약에 원하지 않겠지만. 피칭 같은 건 각이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계산이 바로 될 거 아닙니까? 그 각도만 이게 카메라만 그러니까 일자위도만 생각한다면 그만큼만
각도만 조절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이게 항상 평면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경사면도 갈 수 있으면 또 이게 롤 쪽으로도 이게 경사되면 똑같이 이게 그 소실점 찾는 문제 또 바뀌지 않나요? 그때도? 노을 쪽이면 예. 또 달라지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다음에 또 아까 그 시험했던 그 도로가 이제 차선이 물론 이제 자동차도 이제 차선을 이제 따라가긴 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있지 않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그 양쪽에 그 뭐랄까 차선처럼 명확하지 않은 아니면 이제 복도 같은 경우는 이 수직 면하고 수평 면하고 이제 경계선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데 일반 도로 같은 경우라 그러면 그게 있긴 있지만 이게 예. 약간 이게 약간 이게 이렇게 막 그 일종의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경우라면 이 알고리즘이 얼마큼 잘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좀 불확실한 환경에서 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좀 더 소실점을 강인하게 검출하기 위한 게 호리존털 필터의 역할이고, 버티컬 필터는 말 그대로 이제 수직인 직선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김벌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카메라가 실제 물리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어기가 추가되는 그런 점과, 그리고 전력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은 고려할 상황이 됩니다. 아니, 그리고 김불이라는 게 반드시 사실 그런 각도가 건 이렇게 아니. 제가 눈알 정도 눈알이라고 생각하면 눈알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한 발상이 이제 그런 거 안 해봤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 그리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제어 알고리즘은 아니고 그거 각도만 이제 앞으로 10도 꾸몄다면 10도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도 많이 고민해봐서 이 방법이 이제 이건 이제 하드웨어로 추가하는 개념이니까 이렇게도 예, 그거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맞습니다. 좀 물론 이건 어떻게 먼저 중간 발표 때 물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그래도 지금 해왔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한계가 많죠. 불확실성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뭐 이런 알고리즘의 뭐 한계는 명확한데 그래도 뭐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어떤 차선 경계 인식을 하면서 주행하는 그러한 내비게이션 방법에 조금의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알고리즘적인 그런 진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주세요. 저기 예, 우리 이제 그 뒤에 또 우리 박사과정 학생이 네. 있잖아요. 예. 거기도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뭐 일부는 이제 물론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겹증이 있는데 그거와 연관돼 가지고 그 본인이 딱 본인만의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 중에서 뭐라고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딱. 일단 그 다음 발표할 박사과정 학생이 기존의 VPOA 알고리즘 자체를 제안하였고, 저는 이 알고리즘에서 영상 처리에 있어서 영상 내의 정보를 전부 이제 방향 벡터로 변환해서 영상 처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더 정확한 방향을 얻기 위해서 이미지 내의 점을 방향 벡터로 변환해서 처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주요 기여 사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할 때 특히 이제 경사로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이 되는 답변이 될 텐데, 경사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카메라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말고 뎁스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ROI의 상단과 하단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 촬영되는 영상 부분의 경사도를 알 수 있고, 그러면 경사도에 의해서 변화된 지평선을 추출해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소실점을 좀 더 명확하게 검출하는 그런 식의 알고리즘 보완도 가능할 것으로 네, 뭐 일단 거의 계획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예, 교수님 질문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늘 발표한 내용이 전에 선행연구에서 본인이 확장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정준우 교수님. 예, 한 가지 조금 코멘트 드리는 것은 아까 이제
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보니까 소실점의 흔들림이 좀 적었는데 예. 그 실제 상황에서 어느 만큼 흔들리는지 그거를 조금 그 약간 수치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미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픽셀의 흔들림 같은 거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말로 이렇게 혹은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정량적인 수치를 조금 어떤 조건에 표준 조건에서 한번 표시해주면 뭐 기간이 뭐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조금 추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거는 그렇게 코멘트를 드리고요. 다른 네. 하나는 이제 이게 되게 보니까 장면마다 이렇게 그 소실점이라는 정보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 내가 얼핏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흐름을 좀 타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장면마다가 아니라 이전 장면, 지금 장면에 어떤 연속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연속성의 정보를 좀 반영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소실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계속 추적해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래킹이라는 관점으로 갈 수 맞습니다.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조금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뜻인데 플로우 레이트도 좀 고민을 해보시라 이런 뜻이죠. 장면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해 갈 때 그 어떤 이제 그 비주얼 플로우라는 개념도 있고 혹은 예. 어떤 라인들이나 소실점의 플로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계속 추적해 나가는 것이 매번 새로 갱신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확률적으로 좀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코멘트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코멘트는 참 어떻게 보면 비주얼 플로우 개념을 적용하면 훨씬 더 그 알고리즘의 뭐라고 해야 되죠? 강인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글쎄요, 본인이 뭐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라 그거 본인의 예,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겠네요. 예, 됐습니다. 예, 어쨌든 두 분 심사위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예, 한 40분 정도 시간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고요. 또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학생도 예. 고생했고, 예. 감사합니다.